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효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목포시 문화관광 해설사 송열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역사 여행 떠나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해설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이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랑 또 영화가 있듯이 이 목포를 우리나라 대표 항구 도시로 불리는 이 역사적인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네, 목포는 1897년에 개항해서 부산, 원산, 인천과 달리 고종의 칙령에 의해서 자주적 개항을 한 곳입니다. 호남 지방의 나주평화와 서남해에 집산된 일흑, 삼배, 쌀, 소금, 면화, 김을 일본항으로 다 실어 나가는 국제적인 무역항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3대양 6대 도시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상업도시가 됐던 곳입니다. 네, 또 이 목포 원도심이 이 근대 역사 문화유산이 집적된 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 일제강점기 흔적들이 참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원도심 지역에 조선인 마을과 또 일본인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본인 마을은 구 영사관을 중심으로 유달산 남쪽에 도로 계획이 잘 정비된 곳에 주거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유달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유달동에 속하는 그 주민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조선인 마을은 유달산 그늘진 곳에 도로 정비가 되지 않는 지금의 북교동이나 산정동, 대성동에 속하는 그 마을이 조선인 마을로 당시에 주로 살았던 것이죠. 네, 이 아픈 역사도 간직해야 된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근대 건물 외관을 살리면서 이 건물 내부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픈 역사부터 둘러볼까 하는데요. 이 일제 수탈 흔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 영사관과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 회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목포 근대 역사관으로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구 일본 영사관은 1900년 12월에 완공된 건물로서 근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큽니다. 한때 영사관, 목포 이청사, 목포 부청사로 사용되었는데요. 이곳 내부에는 보물창고라고 불릴 만큼 근대 역사 자료가 2층 건물에 7개의 주제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동양척지 주식회사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1920년도에 지금 이 자리에 건립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 경영이나 대부업계를 주로 하면서 온갖 악랄한 수법으로 한국 농민에 대해 침탈을 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또 이 일제강점기 흔적을 알 수 있는 이 건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국가 지적 문화재로 한 15개 정도가 있거든요. 주로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학교라든지 교회 이런 상가주택들로 즐비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특별한 곳은 지금 오거리 문화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구동문원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목포가 개항되면서 바로 이듬해에 1898년에 사찰로 지어진 구동문원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일제강점기가 참 힘든 시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꿋꿋하게 헤쳐나갔던 우리 선조이시죠. 조선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건물이 이 호남은행 목포 지점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호남은행 목포 지점은 본점이 강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포 지점은 1926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우리 민족 자원가들이 설립을 했던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새 단장을 했는데요. 한국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고 이난 선생님의 정치야, 또 목포 출신 남진, 조미미, 김 시스터즈 이런 분들이 정치를 채취를 이곳에서 느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목포근대 역사문화공간 이 일원에서 2024 목포 문화유산 야행이 펼쳐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까요? 네, 목포의 개항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목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의 100년의 시간 여행, 또 목포 밤을 거닐다라는 부제로 8야의 테마에 맞춰서 문화유산의 야간 개방 또는 체험, 전시 이런 것들로 목포의 가을밤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근대문화 역사 거리를 군데군데 포토존을 다양하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밤을 찾는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선보일 수 있고요. 또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또 밤거리를 거닐 수 있고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게끔 많은 테마와 또는 체험할 수 있는 플리마켓 부스들로 정말 목포는 야행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거리 또 즐길거리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낭만항구 목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 목포시 대표 축제죠. 목포 항구 축제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놓치면 안 될 주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브 파시 항구라는 주제로 설화가 공존하는 사막도에서 또 항구 냄새 가득한 목포항에서 전국에서 축제로 재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철 수산물을 활용해서 수산물 파시 경매, 또 경매를 받은 수산물을 즉석에서 구워 먹고 또 요리해 먹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이렇게 목포 항구 축제를 참여하셔서 정말 인생에 이 맛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셔서 많은 추억과 즐길거리를 즐겼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해설자님과 함께 이렇게 근대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건물에 하나씩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설사님이 동행하는 이 목포 근대 역사 투어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목포 시티 투어가 있습니다. 목포의 대표적인 명소를 이렇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해설사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해설을 듣고 안내를 받으면 정말 풍요롭고 안락하는 그런 하루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배너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해설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현래 해설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목포에서 이번 시원한 가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